네, 정치여담야당 오늘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재구속 이후에 특검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적부 심사를 하루 앞두고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2주 연속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먼저 박상혁 의원께서 논평해 주시겠습니까?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구치소 접견실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어하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요. 윤 전 대통령의 이 재판 불출석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얼마 전까지 김계리 변호사가 네. 운동 시간 안 준다고 오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다음 날 우리 법무부에서 다른 재소자들과 똑같은 운동 시간을 보장하고 있고 의약품도 반입해서 허용하고 있다는 것들로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얼마 전까지 운동 시간 부족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인권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사람이 이제는 갑자기 계단을 못 올라다닌다. 이건 너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고요. 말 그대로 선택적으로 혹시 아픈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술을 좀 못 드셔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왜냐하면 이분이 구속되기 전까지 그 아파트를 잘 돌아다니는 모습도 잘 봤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꾀병을 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김대식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 본인이 낸 구속적 부심에 거긴 출석하겠다 이런 의도로 알고 있었는데 변호인에 따르면 그것도 좀 불투명한 모양인데요. 지금 변호인에 따르면 이제 건강적인 문제를 많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데 구속 적부심 이 부분은 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나와서 정정당당하게 좀 이 심의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 본인이 뭐 좀 억울한 점이 있으면 그때 좀 충분하게 소명하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박상혁 의원 일단 구속적 부심 청구가 접수가 되면 48시간 동안 특검 조사가 중단된다고 그래요. 이걸 놓고 또 의도적으로 시간 끌기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특검은 검찰과 다르게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구속기간이라는 거는 또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분이 법꾸라지의 모습을 아주 12월 3일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도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구속 적부심을 신청한 사례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이 적부심이 인용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저는 결국 시간을 소비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결국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하는 그런 작태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서도 특검에 대한 불만을 여과 없이 드러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특검의 접견 금지 결정으로 만나지 못해 아쉽습니다. 저와 모스탄 대사의 만남을 막으려고 전격적인 접견 금지 결정을 내린 것은 악의적이고 어리석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는 최근 재구속되어 하루하루의 일상과 상황이 힘들지만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접근해서 김계리 변호사가 받아 써온 글을 이 전환길 강사가 대신 읽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내용을 좀 보면 이 모스탄 대사와의 접견을 못해서 상당히 좀 안타깝다. 그리고 이 특검이 이 전격적인 접견 금지 결정을 내린 게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보면 이 모스탄 전 대사라는 분은 이 부정선거를 주장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일까요? 저는 처음부터 부정선거는 동감하기 어렵습니다. 네. 지금 현재 법과 테두리 원칙에서 누차 강조했지만은 부정선거를 옹호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저는 제가 알기로는 한 분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옥중 편지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 전환길 강사가 저렇게 유튜브를 방송을 통해서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네. 옥중 편지가 있고 본인이 억울하고 좀 그렇게 하면은 변호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왜 저렇게 소위 말해서 극우라고 하는 네. 분을 통해서 저렇게 해야 되는 건지 저것도 굉장히 안타깝고요. 이미 이제 우리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전직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저 옥중 편지를 가지고 감나라 콩나라 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관전평이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변호인이 있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언론에 브리핑을 한다든지 발표를 해도 되는데
꼭 그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은 좀 상당히 의아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 박상혁 의원 일단 전환길 강사 얘기 나온 김에 전환길 전 한국사 강사가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이제 국민의힘의 최대 계보가 친길계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결국 당내 세력 싸움은 숫자 싸움입니다. 의원 수도 있지만 앞으로 전당대회 등이 있으면 이분이 출마 안 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씨의 저런 모습은 결국 일부 유튜버들이 또 일부 극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구해줄 거다 이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뭐 이수정 위원장도 그런 뭐 비슷한 내용의 페이스북 글도 올렸던데 네. 이제 이분들의 사고가 정상적인 사고 체계 내에 있지 않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김대실 의원님 같은 분들이 안 믿지만 국민의힘의 뭐 대변인도 나와서 모스탄 대상과 저분 잘 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셨단 말이죠. 네. 저분은 부정선거만 주장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과거 아주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아주 심각한 범죄 혐의자입니다. 모스탄 대사란 분도. 자꾸 국민의힘이 정상 궤도를 이탈한 지가 한참 되긴 했지만 지금은 더 돌아올 수 없는 길들을 가고 있다라는 좀 걱정도 됩니다. 네, 전환길 씨가 지금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 시절에 입당 원서를 제출하고 입당한 걸로 알려졌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입당하겠다면 이건 거부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 제가 지금 이 방송이 오기 전에 도대체 언제 입당을 했느냐 이렇게 지금 알아보니까 송원석 원내대표가 취임하기 전에 입당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2달 정도의 당원 그 회비가 이제 통장에서 이렇게 빠져나간 거예요. 예. 그러면 처음에 이제 전환길이라는 사람이라고 이름으로 입당을 했으면은 상당히 우리가 좀 정부적으로 판단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전환길이라는 이름은 예명이고 본명이 있더만요. 아, 전유관이라고. 아, 그래요? 전유관. 전환길이라는 이름이 본명이 아니었어요? 본명이 아니었어요. 전유관? 예. 전유관이고 옛날에 앙드레 김에서 김봉남 하듯이 아, 예. 이렇게 전유관 하니까 우리 당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일반 시민이 전유관이라는 한 시민이 입당을 했다 이렇게 알고 된 상황이죠. 네. 이것을 지금 이 송원석 원내대표 처제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서 좀 나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온라인으로 네. 입당을 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어쨌든 뭐 가명입니다만 전환길 씨가 더 유명하니까 계속 전환길이라고 부르겠습니다만 전환길 씨가 국민의힘에 당원이 된 것이 국민의힘에 도움이 됩니까? 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네. 도움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극우가 있고 극자가 있듯이 네. 그다음에 보수 우파가 있고 보수 좌파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너무 이제 우리 국민들 다 그런 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극우로 보는 경향이 좀 많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참패를 하고 지금 뭔가 살아나려고 하는 발부둥을 지금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와중에 이 아스팔트 세력이 여기에 합류를 한다는 것은 결코 덧셈 정치냐 뺄셈 정치 한다고 계산을 한다면 저는 뺄셈 정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환길 국민의힘 당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보도록 하죠. 자, 계속해서 인사청문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인사청문회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선우 또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거취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 박상혁 의원, 일단 청문회 이후 여당 내에서도 이 두 후보에 대한 거취를 좀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어제 우리 김대식 의원님도 참여하셨지만 교육 이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 그리고 많은 또 언론에서도 그렇지만 이인숙 후보자에 대해서 평가가 네. 굉장히 조금 자신의 철학도 있고 또 뭐 물론 초등교육 문제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워낙 그쪽은 전문가가 아니지만 고등교육이라든지 대학 관련된 개혁 문제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논문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설명을 했단 말이죠. 저는 네. 그런 거를 볼 때 이 청문회의 원래적인 기능, 청문회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들을 설명하고 국민들과 납득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데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내일까지 이제 대부분의 인사청문회가 마쳐집니다. 네. 저희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 지도부들도 그리고 또 이건 또 대통령님의 고유한 인사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함께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대식 의원께서는 이 두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어제 이제 밤 11시 40분까지 우리 제가 교육이기 때문에 네.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검증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진숙 후보자가 본인이 걸어왔던 길, 또 총장까지 했던 길, 이런 부분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다만 교육부 장관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이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교수 생활을 36년 동안 네. 총장까지 했기 때문에 고등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중고 그것도 이제 이 학부모의 심정 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물론 교사 자격증이 있다고 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문외한이었다 이렇게 보고 사실은 이제 교육이기 때문에 책으로 비유를 한다면은 네. 이진숙이라는 책은 더 이상 볼 내용이 없다. 그러나 교육부 장관이라고 하는 책은 읽어도 샘물처럼 솟아나야 되거든요. No. 그것을 우리 국민 높이에서 네.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 교육의 수장으로서 좀 교육 철학이 뚜렷하고 네. 물론 초등교육에 우리 박상혁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초등교육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그 소신, 내가 장관이 되면 이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의지라도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 이렇게 보고요. 또 우리 여성가족부 이제 장관으로 지금 내정된 이 강선우 이제 네.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 의원이 이 장관으로 지명을 돼 가지고 한 번도 낙마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러나 이런 참여연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이거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까지 네. 성명을 내고 이거는 갑질이다. 이런 부분을 내고 있기 때문에 여론의 추이는 우리가 이제 검증은 끝났으니까 오늘 내일 이번 주말까지는 여론이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고 결정해 주실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재명 정부가 성공을 하고 네. 이재명 정권이 국민에게 지지를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2+알파는 돼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저 박상혁 의원 일단 일각에서는 강선우 후보자, 이진숙 후보자 이 두 명의 후보자를 어쨌든 내일까지 청문회가 계속 진행되니까 그동안 비난이 몰리는 이른바 방패막이로 쓰고 나중에 낙마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더군요. 맞습니까? 근데 그 조금 전에도 우리 김대식 의원님도 얘기하시는데 네. 뭐 2+알파다 또는 맨 처음에 송원석 의원은 5명이다 이렇게 네. 좀 뭔가 목표를 정해놓고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듯한 태도는 정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그 과정 중에서 모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고 충분한 자질이 있으면 다 통과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과정 속에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는 것인데 너무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제도 그랬었는데 예를 들면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네. 청문회가 아주 잘 맞춰졌습니다. 야당 의원들도 아주 기대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두 차례나 걸쳐서 경과 보고서를 채택 안 해줍니다. 원내 지도부의 일괄 유보 방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태도야말로 발목 잡기, 대선 불복의 저는 대표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특정 후보자를 위해서 방패막이를 쓴다 그런 생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오히려 어제 같은 경우 단독으로 해수부 장관 후보자를 처리할 수도 있었지만 국민들 그리고 또 네. 야당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인내하고 유보했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도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더 이상 발목 잡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상혁 의원님이 대선 불복이다. 그거 대선 불복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가 제일 처음에 어떤 정략적으로 정해놓고 한 게 아니라 네. 5명, 6명까지는 이게 검증을 하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허니문 기간 아니겠습니까? 가능하면은 국정이 빨리 안정이 되고 웬만하면은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좀 도와줘서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는데 좀 우리가 견인차 역할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또 5적, 6적 중에서 그래도 2명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2+알파는 좀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네. 다른 후보자들은 그렇게 큰 이렇게 공격성이 없어요. 국민들의 평가가. 그러나
여가부 장관하고 교육부 장관은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처럼 여야 그리고 남녀노소 그리고 진보 보수 그리고 시민단체 그리고 정교조 이런 분들이 대국민 통합을 이루었다. 네. 그 통합이 뭐냐? 교육부 장관만큼은 안 되겠다라는 그런 대통합의 결론을 얻었다. 이 정도로까지 제가 이야기를 할 정도이기 때문에 네. 저는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로서 지금 와서 지금 어제 검증을 한 거 아닙니까? 이제는 평가를 우리 국민들이 보셨으니까 네. 국민들이 제대로 평가를 해 주실 것이다. 다만 우리 민주당에서도 국민들의 그 목소리를 좀 기울여 주시고 또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충분한 여론에 그 합당한 답을 내놔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어쨌든 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자,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민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정치라고 했는데 민심을 거역해서 안 된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고요. 자, 국민의 눈높이를 당사자와 인사권자가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입장에선 역시 같은 당인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역대 회장단의 성명이 가장 아플 것 같은데요. 자,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역대 회장단은 성명을 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해명하겠다는 강 후보자의 입장을 존중했고 기대했지만 후보자의 입장은 해명이 아닌 거짓 변명에 불과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직접 연관 단체죠. 한국여성단체 연합은 갑질 의혹에 대한 해명, 부처 수장으로서의 자격을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만들었다. 이런 성명을 냈습니다. 자, 그리고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국회의원이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으로 중대한 결격 사유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박상혁 의원, 일단 여당 내에서도 이 정도 여론이 나왔다면 무시하기 어려운 것 아니에요? 뭐 여당 안에서도 다양한 또 의견들이 있고 또 그런 또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 의원들이 있으니까 저는 뭐 이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펼쳐라는 것은 뭐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인사권자가 이미 지명하신 뜻도 있고 또 국회의원으로서 충분히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질과 능력을 겸증한 바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살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문회 내일까지 계속되니까요. 과정 보도록 하고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어제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사과와 함께 해명도 했지만 이 정책 질문에서는 진땀을 흘렸습니다. 청문회 주요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56%) 48%라고 했던 논문들은 그 당시 다 10% 이하로 표절률이 평가받았던 것들입니다. 학생이 학위 논문을 하기 전에 제가 국가 연구 프로젝트로 수주해서 연구 책임자로 수행했던 연구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제1저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고요. 지금 초중고등학교 법정 수업 일수가 며칠인지 아시죠?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 전국의 1만여 학교에서 교육행정 정보를 연계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죠. 그 시스템을 뭐라고 합니까? 이 나이스도 나이스입니다. 지금 나이스입니다. 한 나라의 교육부 장관이 되실 분이 제가 법정 수업 일수라든지 나이스 정도를 모르신다는 거는 앞으로 공부 많이 하세요. 예. 예. 그 논문과 자녀 문제에만 폭 빠져 계셔서 그런지 다른 질문들에 대해선 이렇다 하게 답을 못 내놓고 계세요. 질문만 나와도 술술술술 후보자님의 그 교육적 철학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실망스럽다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네, 뭐 김대식 의원께서는 어제 청문회에 직접 참여하셨으니까 예. 뭐 잘 아시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임명권자 네. 대통령께서 철회를 하기 전에 네. 본인이 이재명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교육에 대한 뭐 수장이 되겠다고 했으니까 본인 이때는
저는 이진숙 후보자와 강선우 후보자는 대통령 임명권자를 위해서도 또 민주당을 위해서도 또 정권을 위해서도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정책적으로 모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총장을 오래 하다 보면 초중고의 그런 현안 문제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교육 철학이라든지 본인이 뭔가를 추진하겠다든지 이런 아무것도 없는 정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되는 게 모르겠는데 맹탕 정도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 학부형들이 보고 아 저분이 과연 교육 수장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교육부 장관이라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사다리 역할을 해주고 교육의 수장으로서 등대불이 돼주고 앞으로 이정표가 돼야 될 이런 네. 장관이 저런 이 자기의 소신 이런 그 철학 이것도 없이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한 무리다 이렇게 해서 본인 스스로가 저는 사퇴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박상현 의원. 근데 원래 이진숙 후보자와 관련되어서 논란이 되었던 거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논문 문제와 자녀 유학 문제.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뭐 소녀상 관련된 혹시라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소녀상 같은 경우는 지금도 잘 존재한다라는 것들이 밝혀졌고 네. 뭐 마치 맨 처음에 알려졌을 때 소녀상을 이분이 철거한 것으로 알려져가지고 많이 걱정이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어제 밝혀졌거든요. 논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계신 분들이 우리 김용우 위원장님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혹시 네. 의원님들 중에 이공계 계시냐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 문과 중심의 글쓰기와 이공계의 국가로부터 프로젝트를 받아서 많은 제자들과 함께 논문을 발전시키는 방향, 그런 형태가 달랐던 거거든요. 물론 그것이 100% 옳으냐 또는 그것이 완벽한 확립된 그 관행이냐 이런 문제는 학교마다 다르고 다를 수도 있지만 연구재단에서 나타난 그 가이드에 크게 어떤 벗어남이 없이 논문을 써왔던 것도 저는 충분히 저희 같은 사람들도 이해가 갔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남았던 그 자녀 유학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계속 지금 글로벌 시대에 굉장히 유학도 많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본인과 자녀들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문제 충분히 사과를 좀 했었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종합적인 행정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저분이 생각하시는 우리 지금 지역 균형 발전과 맞물린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모습도 충분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네. 여성 총장으로서의 그 리더십도 우리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점들도 어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전 충분히 국민들께 좀 소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네. 이진숙 후보자하고 저하고 비슷해요. 저는 35년 동안에 교수총장을 했고 저분은 36년 동안에 교수총장을 했어요. 네. 저는 인문계고 저분은 이제 이공계예요. 공대예요. 자, 공대는 인문계는 그 단독으로 거의 논문을 씁니다. 이공계는 어떤 박상현 의원님 말씀처럼 네. 어떤 프로젝트를 하면은 지도교수와 공동으로 하죠. 그런 거는 다 좋아요. 그러나 이거 국민검증단에서 밝혔듯이 거기에는 공대 교수들도 있고 충분하게 있어요. 다만 어떤 것이 제일 문제냐면은 자기 제자의 네. 그 학위 논문, 석사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을 그대로 5차 탈자까지 바꾸지 않고 뵙겠다는 거죠. 네. 56%, 48%, 48%의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숙명여대 논문이 그 검증단에서 발표한 겁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학위가 취소됐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그렇게 해서 제자가 학위 논문을 냈다고 하면은 제자의 앞길에 굉장한 치명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을 지적했던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실이 청문회가 끝난 뒤 판단해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청문회가 지금 끝났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도록 하죠. 자, 윤희숙 혁신위원장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죠. 1차 인적 쇄신 대상을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실명으로 거론하면서 국민의힘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오전에 비공개 상태로 열린 비대위에 참석한 뒤에 기자들과 만난 윤희숙 위원장은 집단 폭행을 당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시간에 대해서는 별 말씀 없었나요? 다부리?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넣고 있는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
송원석 대표는 스스로 거취를 밝히십시오. 그래서 왜 그렇게 거론을 했는지 그 시간에 대해서는 별 말씀 없으셨나요? 다구리? 어떤 공개돼 있었던 얘기니까 그냥 다구리라는 말로 요약하겠습니다. 신앙 말씀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무응답하거나 불안하는 신앙을 국민들 눈에 너무나 답답한 아름답게 책임지는 국민들의 모습을 제가 지금 부탁드리는 그런 차원이 굉장히 중요한 차원입니다. 어째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자 김대식 의원께서 오늘 비대위 회의에 들어가셨었죠? 예. 어떤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집단 폭행 당했다는 얘기까지 합니까? 제가 이제 비대위원이니까 지금 네.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나오니까 기자들이 저한테 물어요. 뭐 다구리 당했다면서요? 네. 그래서 다구리라는 뜻이 뭔가 싶어서 제가 저도 모르는 이게 저 일본말인가? 제가 일본어 전공인데 이게 다구리가 일본말은 아닌데 이래서 찾아봤죠. 네. 그거는 너무 심했죠. 그런 일은 전혀 없었고요. 네. 혁신, 제가 제일 먼저 질문을 했어요. 혁신이라는 것은 얼마나 어렵냐. 가죽 껍데기를 벗기는 건데 네. 얼마나 어렵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발표했던 몇 가지 현안을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하고 또 답변하고 또 질문하고 답변하고 또 다른 의원님들도 질문하고 답변하고. 네. 그래서 어제 4명의 그 인적 쇄신안의 명단을 발표했잖아요. 네. 한 의원이 그렇게 네. 그랬어요. 그게 본인 입장이냐, 이 혁신이 전체 입장이냐니까 본인의 입장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더 우리가 비대위에서 논의를 하고 필요하다면은 의원총회에 한번 붙이겠다. 이게 전부입니다. 전부인데 바깥에 나와서 다구리 이렇게 하니까 네. 나는 뭐 농담을 하는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전체적인 혁신안이 나왔을 경우에는 혁신안의 의결을 거쳐서 우리 비대위에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렸죠. 네. 그것이 전부 다입니다. 네, 저 박상욱 의원께서 상대당 입장에서 어떻게 보이십니까?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지금 실명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어차피 다 나온 얘기니까 제가 이름을 불러볼게요.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그리고 송원석 비대위원장 당대표입니다. 자신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해 준 사람이죠. 이렇게 4명의 의원 이름을 콕 집어서 거론까지 하면서 퇴진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로 이 혁신위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기가 맞지 않고 정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뭐 이미 안철수 의원이 할 때부터 그런 사정은 뭐 명확 가난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거는 단순하게 그 4명의 문제뿐만 아니라 네. 결국은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태생적 한계, 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물론 탈당을 했다고 얘기는 하시지만 여기를 장악하고 있는 뭐 제가 뭐 결례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른바 TK 중심의 친윤 의원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와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거론되지 않았지만 네. 그분들이 당의 주류라는 거는 국민들도 알고 있고 당 안에서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과 관련돼서 도려내고 황골탈퇴를 할 수 있느냐 네. 여기에 달려 있는데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혁신위는 시기도 아니고 그럴 수 있는 권한과 힘이 없기 때문에 결국 실패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김대식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국민의힘은 어떤 식으로든 지금 혁신을 빨리 그것도 과감하게 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우리가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오면서 대선에서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전제 조건이 이 반성을 해야 되거든요. 반성 전에 어떻게 보면은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행동 그리고 반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변화하는 모습을 돼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와 경제는 타이밍인데 타이밍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어떤 여론조사를 봐더라도
건물이 10층짜리 건물이 있으면은 네. 지금 1층까지 내려가고 더 이상 내려가지면 안 되는데 아마 지하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없진 않아 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항고탈퇴하지 않고 네. 국민의 해초리를 맞을 때는 과감하게 맞아야 된다. 지금은 해초리를 맞을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서부터 아까도 말씀드린 책임, 네. 반성, 변화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게 되면은 다시 우리 국민이 우리가 사랑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나는 그런 혁신,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 가지 네. 코멘트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은 있지만 아까도 모두 얘기했던 예를 들면 뭐 전한길 씨라든지 네. 무슨 부정선거론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자꾸 끌어들이면 결국 성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2004년도 천막당사와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점이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